전번 강의 이어서 지금 이제 에스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에너지 세이브 캠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동안 그 산자부에서 지원금을 내려주고 거기에 뭐 예를 고효율 모달을 바꾼다. 어느 A라는 공장이 있는데 A라는 공장이 고효율 모달로다가 전부 다 바꾸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그 회사 그 공장에서 1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산자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80%는 80%를 이렇게 환급해주는 이런 그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저 시공회사는 그거를 중개해주고 그 시설을 해주는 공사비를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설치 회사는 고효율 기존 모달을 고효율 모달로 바꾸면서 거기에 전력 요금을 엄청나게 세이브를 하고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는 80%는 국가에서 대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상당히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 한전 같은 경우는 한참 어떻게 했냐면 고에너지 해가지고 고에너지 안전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설치하는 비용의 거의 80%가 얼마를 다 줬어요. 그럼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전 같은 경우는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 한전 전기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2008년에 발전량이 이만큼이에요. 피크치가. 근데 2009년에 발전량의 피크치가 여기가 예상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치면. 그러면 이 발전량을 때우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발전소를 지으려니까 발전소가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에는 막 아무 때나 막 지었는데 지금은 못 지어. 왜냐면 민원 때문에 안 돼. 발전소를 지면은 그 주민들이 땅값 내려간다고 막 반대하죠.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못 들어오게 하지. 수력 발전소 댐 못 막게 하지. 에? 특히 화력 발전소는 더 안 되지. 이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증가분을 감세를 어떻게 시킬 거냐. 이거를 이제 고에너지로 이 발전소를 짓는 돈을 차라리 주자. 주고서 고효율 모터나 고효율 안전기 뭐 이런 걸 다 바꾸면은 전력 요금이 세이브 돼서 내려가니까 발전소를 하나 짓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계속 대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이제 한계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태양광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처음에는 너무나도 다 태양광 하다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국가에서 안 대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에스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스타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린 에너지 때문에 이제 이 에스코, 이 에너지 세이브 쪽만이 아니고 상당히 이게 반드시 가져야 되는 문제죠. 앞으로는 이쪽 미래 산업은 이쪽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구 전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종이 한 장을 써도 그렇고, 만약에 옷을 입어도 그렇고 이게 뭐 하나하나가 탄소 배출량이 얼마다라는 것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거, 열을 많이 쓰는 거, 전부 다가 이제 가격이 아마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자연 친화적으로 다 만든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싸고 그 열이라든지 이런 열 소모가 많은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비싼 그런 쪽으로다가 아마 이제 가격 구조 체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은 이제 똑같은 TV라도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거는 비싸지는 거고 탄소 배출량이 적게끔 된 거는 아주 싸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가격 구조가 된다고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코 사업은 그 한참 한 10년 전쯤에 그래서 이 에스코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 하려고 한 이유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대준 거예요. 여기서 자금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 아파트가 뭐 25년 30년 되면은 재건축이 아니라 그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그래서 뼈대하고 이것만 나누고 전부 다 훑어내서 다시 하는 것처럼 전기 설비를 이제 리노베이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변압기를 놓으면은 뭐 변압기 고장날 때까지 쓰면 30년 40년 쓰잖아요. 지금도 30년 40년 쓰고 있거든. 그런데 그걸 왜 바꿔야 되냐면 옛날에
그 변압기가 전력 손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 전력 요금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제품을 갖다 집어넣고 그걸 바꾸면 바꾸는 것이 지금 전력 요금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한번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 예산 이런 것이 사이클이 안 적용되다 보니까 그냥 고장날 때까지 쓰니까 그 리노베이션이 안 되는데 리노베이션도 어떤 텀을 놔놓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리노베이션의 이제 검토 사항과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전에도 시험 문제가 곧잘 많이 나왔던 이 에스코 사업은 그때 한참 아주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도 지금 요새 탄소 배출권 그거하고 지금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쪽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조명 설비 에너지의 그 조명 기구에 대한 필수 조건, 조명 설비에 대한 에너지 절약 문제, 여기에 어떻게 돼? 적은 전력으로 많은 광속을 내고 반사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열 손실을 줄이고, 이런 가용할 수 있는 툴을 전부 다 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기 램프로다가 지금 그 LED 램프로다가 이제 가지만 LED 램프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병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얘기한 대로 아직도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했던 부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표준화가 안 돼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등을 할 때는 이 등을 어떻게 돼? 설계 룩수가 500룩수를 한다, 600룩수를 한다 그러면 600룩수를 정해놓고 조명률 정하고 반사율 정하고 해가지고 하면 이게 등수가 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루멘짜리를 2등짜리 하면 이게 뭐 40개 나오잖아요. 설계가 되는데 LED는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600룩수다 그러면 600룩수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몇 개를 넣어야 될지가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표준화가 안 돼 있을게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조명이라든지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될지 몰라도 실제 사무실 조명 설계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에너지 절약에서는 이제 광원의 기구 선택, 고효율, 뭐 연색성, 이제 심리적인 효과, 무슨,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서 뭐 조명기 선택에서는 뭐 어떤, 어떤 걸 쓸 거냐, 고조도를 쓸 거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광속은 들어가는 양이 많게, 소요전력은 적게, 거기에 발생되는 열 손실은 적게, 반사율은 높게, 뭐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죠. 휘도는 낮게,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쭉 나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너지 조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명 설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에너지에서 거의 80%는 동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모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모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열병합은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이제 롯데 잠실 거기에가 지금 디젤 발전기가 한 5대가 몇 엠비짜리인지 모르게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실패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뜯어볼 수도 없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뜯어버리면 22,000 수전 설비에서 1호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1호사를 안 받기 위해서 22,000을 받기 위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열병합에서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 열병합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가스터빈 사업도 삼성테크인에서 일단 기술 개발한 것으로 끝내고 일단 정리를 안 했어요. 다시 개발을 안 시켰죠. 그래서 열병합, 옛날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건축물에서 열병합은 별 의미가 없다. 요새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저것도 얼만큼 효율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저것이 태양광의 기존 전력을 줄일 수 있느냐는 그거는 다시 퀘스천입니다. 그건 좀 더 많은 시행착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기설비의 이제 코제너레이션은 옛날 거를 좀 이렇게 보아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 세이빙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총망라를 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롯데 잠실에서 되는 부분에 500층짜리 짓는 데는 제가 그 담당 노상만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게 500m예요, 500m. 500m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쓰는 이제 그 하수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왜냐면 그 화장실에 나오는 물은 다시 저기를 못 쓰니까 왜냐면 이제 손을 씻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수 나오는 것들이 이 물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이 맨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낙차가 엄청나잖아요. 에? 그 만약에 관 하나 더 내려가면 낙차가 엄청나니까 이거를 다 발전해서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20층에 하나씩 이 8톤 수차 모양 수차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발전기 달고 그 다음에 또 20m 또 들고 여기 뭐 발전기 달고 이런 식으로다가 발전을 하겠대요. 지금 그것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물을 써서 20층 거를 다 모아서 한쪽으로 내리면은 그 수차 모양 수차를 돌려주면은 거기 수차에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 되는 부분에 총망라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창문 2중, 3중, 4중은 뭐 그건 아주 기본이고 자외선 차단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기본이고 이 건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문제는 총망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CATV도 지금 이게 옛날에 한참 그 CATV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스카이라이프보다도 지금 유선 방송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유선 방송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놀래요. 지금 우리들 찬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예? 그것이 될까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CATV에 우리가 건축정비설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망해서 건축물에 구성이 되니까 어떤 구성 요소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공중파 유선 방송 그래야죠. TV 방송하고 TV 공중파에서 헤드엔드에서 데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것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제 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TV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밴드, 로우밴드 해가지고 그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잡아가지고 그 DB 중간에서 DB를 맞춰서 내려가는데 그 분배기를 어떤 분배기를 설치하느냐, 분기기를 어떤 분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삽입 손실하고 통과 저항이 달라요. 그러면 그 임피던스 매칭을 잘 못하면 신호 감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야. 신호 감쇄가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층에서 1층까지 가보면은 20층에서 TV를 보는 거나 저 1층에서 보는 TV나 거의 차이는 조금 나지만 적게 시청이 가능하도록 감쇄가 돼야 되는데 뭐 20층에서 15층까지 잘 보이고 그 밑으로 가는 거는 그 분배기나 분기기에서 감쇄가 엄청나게 돼가지고 신호 전달이 안 되면 그 TV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분기식으로 할 거냐, 가지식으로 할 거냐, 해서 이 망에 대한 공부까지 했어요. 이것이 옛날에도 시험 문제가 많이 몇 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뭐 전부 다 광 케이블로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차세대 주택, 케이블링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가정 랜, 이게 이제 한국이 이게 아주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 랜을 가면 네트워크 시스템을 집에다 넣어가지고 지구경보센터 다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 TV라든지 무슨 안에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전력 요금을 산정하는 거, 그 다음 전부 다를 리모팅 할 수 있다. 요게 지금 요게 그대로 왔죠. 그죠? 이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지금 현재 거의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조건이 다 돼 있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인터넷 수신기,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에 대한 거, 동향 이런 것들이 다 와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 설비.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방제로 넘어가 있어서 소방 설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정 설비에서는 요새 이제 소방 설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전력, 여기 전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가면은 지하철은 DC로 가니까, DC에 뭐 1500볼트를 걸면은 레일을 통과해가지고 레일로 해서 변전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레일을 통과해서 변전소로 가니까 전류가 레일을 통해서 가니까 주변에 파이프라든지 뭐 어떤 것이 있으면 외관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파이프들이 전부 다 케이블이나 파이프가 다 상하죠. 상해. 그러니까 전철 있는 그 근방의 그 빌딩들은 지하에 있는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표피가 굉장히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전식 방지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종전기 발생 현황과 대책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전기 안전기술사에서는 아주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기 응용이나 전기 안전기술사에서는 이 정전기 대책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기 전에 그 그리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액체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착화 에너지라고 있어요. 불꽃이 없어도 정전량이 얼마가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저 인천화학, 한국화학인가 거기서 그 전에 폭발 사고가 난 게 겨울에 잠바를 다 사서 비닐 잠바를 이렇게 부비면은 여기다 정전기를 대면 3만 볼트에서 5만 볼트까지 나와요. 여기 팔에다 대면 전압 걸리는 게 3만 볼트에서 5만 볼트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세린이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여기에 정전량은 3만 볼트, 5만 볼트가 돼 있고 불꽃이 안 튀었는데도 그냥 폭발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정전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전기에 대한 양이 나오고요. 그 정전기 방지 대책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정전기 방지 대책은 접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옷이 있으면 그걸 면으로 하고 습도를 올려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면 속에다가 구리선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바지로 내려서 신발 밑에 접지선을 놔가지고 신발 자체에 걸어가면서 접지가 다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보는 그 삼성전자의 그 칩을 만드는데 하얀 옷은 전부 다 정전이 발생이 안 되고 그 안에 그 도전성 그 케이블들이, 면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도전하러 해가지고 전부 다 방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면서 자기가 정전량이 많으면 이 안에서의 그 기능들이 그 에러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가습되고, 예? 접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전기 방지 대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고전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현장 절연 진단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이제 고전압에서 변압기면 변압기를 살아있는 채로다가 저 변압기가 지금 절연 내력이 떨어졌는지 올라가 있는지, 그래서 절연 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상가 측정을 해가지고 뭐 절연율을 바꾼다 하는 것이 그건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이 지금 절연 내력이 지금 떨어졌으면은 그 부분이 단락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탄제대 델타 시험 방법이 있고 부분방전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전압에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 탄제대 델타 이게 이제 그 상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변압기 이후에 상가 측정하는 건 이 탄제대 델타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그 절연유보다는 많이 잡음이 그 찌꺼기가 들어가 있는 저기가 누설전류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누설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좋은 절연전류는 절연유 같은 경우는 이 누설전류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 기울기가 굉장히 이 정상 전류하고 굉장히 가깝게 가 있고, 이 좀 오랜 것들은 이 누설류가 커가지고 이 IG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봐가지고 지금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방전 시험,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화재의 원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통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과전류에 의한 거, 단락에 의한 거, 지락에 의한 거, 누전에 의한 거, 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거, 스파크에 의한 거, 절연열화, 열적인 경과, 정전기에 대한 거, 낙뢰에 의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화재의 원인은 이게 쭉 총망라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림에서 이런 그림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이 양반은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 그림이 뭔지는 모르고 이렇게 그냥 그렸어요. 응? 여러분들 구리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매끈하죠, 그죠? 그 구리선을 연장선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겉에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태우면 겉에가 이렇게 타니까 찌꺼기가 허옇게 끼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자꾸 부러지죠, 그죠? 그러면 구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일반 구리섬처럼 구리를 전선이 전류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어? 구리라는 건 그대로 돼 있는 거고 구리라는 원소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뭐 구리가 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 통하지 않는다. 그건 왜냐하면 산화철이 되는 것처럼 산화철이 되는 것처럼 산화구리가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불하고 접하면서 공기하고 접해야 되니까 그 겉 표면에 어느 만큼 1mm가 됐든 2mm가 됐든 산화구리가 돼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안에 실질적인 구리는 안쪽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전부 다 산화구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산화구리는 도전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왜 했냐면은 그 마그네트 스위치가 있으면 마그네트 스위치에 RST가 있으면 한 상이 만약에 꽉 조여지지 않았어요. 꽉 조여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거기서 조금 지나가다 열받다가 나중에 불어버리는데 그 불어버리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물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야. 이게 처음에는 접촉 저항이 높아. 아시겠어요? 꽉 안 젖었으니까. 접촉 저항이 높으면서 거기서 열이 나죠. 열이 나면 그 단자들이 지금 2단자하고 2단자하고를 이 볼트로 이게 조였는데 여기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는 접촉 저항이 높아요. 저항이 높다고. 그러면서 저항이 높지만 전류는 흐를 수 있으니까 이게 전류가 흘러가면서 여기서 뻘겋게 이게 달궈지죠, 그죠? 달궈지면 뭐가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요? 산화철로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겪냐면은 반드시 임피단스가 산화철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급격히 저항이 떨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화철로 간 경우에는 이미 이로 진행을 한 거고 산화철로 가는 과정의 중간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임피단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RST 전류가 거의 이쪽 부하로 다 몰려 들어오죠, 그죠? 몰려 들어오면서 그 발열 현상이 아주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케이블의 방화 대책. 이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 관로가 많은데 케이블이 타버리면, 지금 아마 그래도 몇 번 사고 났잖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 그래서 화재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거를 도포를 하고 케이블 바깥에다가 그 난연성 페인트를 다 칠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봤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것처럼 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 종교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할 수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뭐 히말라야 등반을 하시다가 12자를 뭐 13자를 등반하고 그 사람은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게 옳은 행복인지 어떤 행복인지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고통스럽게 왜 산을 가냐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는 뭐를 들어가야 되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개강할 때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감사하다라는 거를 총괄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노조를 하고 이렇게 막 싸움을 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천천히 저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 개인이 망가진다. 계속 투쟁을 하다 보면 투쟁은 이거는 적개심이고 때려 부셔야 되고 상대방을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은 똑같다 이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게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 이 행복이란 이 저기는 절대지수가 이 재산, 권력, 배움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대 CFO에 그 대단하게 출세한 사람들 보면 행복한 표정이 별로 없어요.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반드시 감사라는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종교에 관계없어. 자, 사지가 멀쩡하고 아주 건강해. 감사해야 돼. 또 그래도 전기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왔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이라도 나오고 전문대라도 나오고 대학이라도 일단 나와서 직업이 있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여기 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줬어. 아, 정용기라는 사람을 만났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에? 이게 보면 부지기수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감사하다는 거를 그냥 지나가요. 이거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저와 같이 인생에서 저는 도산한창 흥사단을 하면서 그 많은 강의를 찾아다니고 그래서도 핵심에 대한 내용을 누가 강의해 줬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방향을 줬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런 내용을 30대만 듣고 굉장히 학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제 인생이 또 다른 길로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를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잘 때 자기 전에 모든 것에 싹 진짜 감사를 해야 돼요. 나쁜 놈 만나도 감사해야 돼. 내가 요새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저한테서 강의 3년씩 배우고 아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했는데 어디서 보면 내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옛날엔 그림자를 밟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할 망정 너 뭐하니 아름다운 성공을 해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주 인간이 잘못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바꿔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배우냐? 야,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것도 감사한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참 많이 배운다. 야,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매번 만나면 안 되지. 어? 감사해야 돼. 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야, 그럼 저렇게 놔놓고, 나는 그러면 어떠냐? 그걸 거울을 놔놓고 보는 거예요. 그 근본을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교를 떠나가지고 기독교에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사실 대단한 말이죠. 어떤 종교를 떠나가지고 그래. 그리고 저 불교에서도 그렇고, 응? 불교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은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 지금 여러분한테 존재해. 딱 그거를 멎는 순간 이 모든 우주는 그전에 내가 개강할 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우주는 여러분들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들 각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배려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도 중요해. 그래서 남을 배려해야 돼. 배려하는 게 내가 무슨 비굴 해가면서 내가 해야 될 걸 가지고 가면서 남의 비위 맞추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을 배려해야 돼. 그래서 이거 내가 책을 사보라 그랬는데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나서 휴가 때 이 책을 반드시 봐라. 교무고 가가지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라고 그러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는 거는 이 책을 휴가 때 그 교보문고 가면은 아마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한 거라 지금 최근에 가도 이렇게 보면 쭉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꼭 사봐라. 자, 이 책 보시자고. 여기 보면은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내가 오늘 직원한테 얘기한 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의 핵심 감정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제가 안 갑니다. 안 간다는 거는 승진 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서부터 뭐 모든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자기 핵심 감정이 뭔지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지 모르는 사람은 안 갈 거예요. 제가 그거를 휴가 끝나면 공표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백남준 씨가 굉장히 집이 굉장히 아주 갑부였어요. 그 형님이 그 유명한 그 심리치료하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자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도 핵심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모든 거에는 여러분들의 핵심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어 좌지우지하는 이 안에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핵심 감정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게 보통 5살 이전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찾는 작업을 해야 돼. 나는 만약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행동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건 아무도 몰라, 바가된 사람. 술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PC방으로 가고, 술만 먹으면 어디 나이트클럽으로 가고, 술만 먹으면 여자 찾아가야 되고, 뭐 자우지간 이런 패턴이 술만 먹으면 나와.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핵심 감정에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공 못 해. 절대 성공을 못 한다. 이 절대라는 말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걸 알면은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고, 세 살 버릇 여든 살까지 간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게 아니라 3살 버릇 무덤까지 간다. 무덤까지 간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것이 계속 대내물림을 해. 밑에 아버지 엄마한테 핵심 감정이 나한테 왔고 내 핵심 감정이 밑에 애들 길리면서 그대로 가요.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보다도 이 핵심 감정의 대물림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업이라고 해요. 예? 끊어야 돼. 끊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말 집안이 아름다워집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아름다워지냐면 첫째 편안해. 편안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엄마, 아버지, 형제가들 이렇게 있으면서도 서로 인격을 서로 자연스럽게 보면서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누가 이제 만약에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왔으면, 오늘 스트레스 받았구나. 이게 피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에 좀 안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굳었으면은 이렇게 엄마, 아버지, 보통 엄마, 아버지, 야, 왜 얼굴이 왜 그 인상 찍고 다녀? 이게 아니라, 오늘 저기 한 부분이 있구나. 그럼 배려를 해서 놔줘야겠구나. 이게 돌아가줘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3살짜리, 4살짜리, 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냥 문 딱 닫고 들어가고, 방송에 요새 나오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리학자들이 붙어서 이렇게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범생으로 다 돼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더 주의해야 돼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도 범생 중에 하나였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은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자기 거를 통제를 하잖아요. 응? 자기 효자노릇이 진짜인 것 같고, 남한테서 반장을 해야 되니까 아주
모든 행동이 아주 통제를 해야 되고, 어? 남들 뭐 빵 사 먹을 때 난 안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30 넘게 다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이 핵심 감정이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야. 이놈을 얘를 갖다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얘가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 핵심 감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찾아보자. 한번 노력해봐요. 내면 일체가 돼야 돼. 아웃사이드하고 인사이드가 같아야 돼.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나 조금 배웠다고, 내가 열등감이 쌓여.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내에 있는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읽어보면 뭐 3살 때, 2살 때,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자기한테 쓰도록 돼 있어요. 자기에게 하면, 회상을 하면서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써보고, 그래가지고, 간단하지만, 이거 찾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게 되면, 가정이 먼저 편안해져. 그 다음에, 어떤 그 외부의 환경에 어떤 그 환경 변화가 해도 후들리질 않아. 그 다음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들이 싹 없어져요. 남과의 관계가 좋아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기숙사가 돼가지고 딱 들어가면 더 환영을 받는 거지. 굉장히 아주 오늘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강한 정신이야. 이것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애들은, 전번에 그 전에 강의했죠. 애기가 하루에 400번을 웃다가 점점 웃음이 없어지다가 지금 40대 되면 15배밖에 안 웃는다고. 애들은 이게 꼬추로다 때리면 안 돼. 그냥 왜냐면 2살짜리 그거 지금 만약에 1살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걔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하는 거야. 이건 무섭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냐? 이 상담을 해보면 1살 때 거 뱃속에 있는 것까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거 거짓말 같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남자를 만날 때 남자를 어떻게 만났냐면서부터 시작해야 돼. 자연스럽게 만나고 임신할 때 막 술 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되는 과정에서 아기를 가져야 되고 아기를 가졌으면 그 아기하고 호흡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걔가 다 아는 거야, 감정을. 그래서 출산을 높인다고 뭐 막 나서는 안 되고요. 막 나서는 안 될 만약에 미혼모라든지 막 이렇게 나면 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얘 만약에 미혼모를 낳았어요. 그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얘 나오면은요, 범죄자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사회 범죄자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야. 굉장한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어린애들이 한 3살, 4살 되는데 막 지나가면 개미들 막 밟아 죽이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막 팽기치고 이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어린 과정서부터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되느냐? 엄마 아버지로부터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새 우리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많잖아. 삼성가에서도 자살했죠. 현대가에서도 자살했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로 가지 않습니다. 자살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거예요.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에 찬일이 다 끝나고 자기만의 혼자에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의 위에 아래 자기보다 더 귀중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독립수사,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막 폭탄을 던지고 죽는다. 이것도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나라가 흥하고 무궁하는 것도 자기 목숨보다는 공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단 건강한 정신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핵심 감정을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면은 이건 아주 대성공이죠. 그런데 탈출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왜 이 행동을 한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배지 위에서 어떤 네트워킹이 만들어져요. 인적인 네트워킹, 업무적인 네트워킹, 이런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을 노력을 하고 이것이 운이 따르면서 이게 성공으로 들어가는 거지. 운도 따라요. 운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탈출을 못할 망정,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아니, 성철 스님, 막 10년 동안 좌불 앉아가지고 벽면만 보고 잠을 안 자셨어. 아, 그럼 다 그렇게 수도 다 하나? 득도한 사람들, 숭산 스님이나 무슨 딕나안인가 뭐 이런, 태국의 유명한 스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서도 득도 다 했어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괴롭혀가면서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야 득도한다는 건 아니야. 그거 자기 문제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철 스님도 자기 문제가 큰 사람이다. 득도했냐? No. 모른다, 아무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뭐 득도하는데 그렇게 했나?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스님들이 저 절간에 가가지고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뚝 끊기고 앉아있어도요, 이 핵심 감정이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찾아가야 돼. 아, 그러면 스님처럼 저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이 있지. 스님들도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가면 빨리 어떻게 보면 득도로 가는 방법이 빠른데,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끝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 단계에서 소를 찾아가는데, 이거 자기를 찾아가는 건데, 자기를 찾아가는 걸 안 한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이 되든 안 되든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다니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절에서 무조건 부처님한테 절하는데, 부처님은 자기니까. 원래는 자기예요. 부처라는 건 자기야, 자기. 뭐 이런 저기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득도하면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막 그냥 기복신앙으로 막 절을 해. 그럼 그래도 절을 하면 자세를 낮추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씩 조금씩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뭔지 모르지만 막 부흥회하고 그러면 막 옛날 자기가 한 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와. 그럼 그냥 거기서 그냥 또 나오면 좀 개운해진 것 같아. 그게 치료의 효과의 한 부분이에요. 치료가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건 반드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뭐 유신론이 있고 신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인이 얼마큼 건강해지느냐 하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어느 종교든. 그래서 캐톨릭 카나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반하지 않은 종교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당이건 뭐건 처음부터 종교를 인정을 해요. 그것처럼 이것이 치료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거야. 이 소를 찾아가는 거는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찾아가야 돼. 왜 나는
왜 나는 뭐 어떤 케이스가 되면 꼭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아까 얘기한 대로 과정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게 엄마, 아빠한테 돼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침대에 남녀 둘이 누워있어. 그러면 이 침대에는 몇 명이 누워있냐면은 6명이 누워있다는 얘기였어요. 자, 나를 길러준 엄마가 누워있고, 나를 길러준 아빠가 누워있고, 여기에 여자의 엄마가 누워있고, 일단 여기에 아빠가 누워있어. 왜? 나는 엄마의 영향과 아빠의 영향을 학습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세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니 이게 이혼하는 거예요. 6명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나?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이거를 저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둘만 커뮤니케이션에도 대기가 되잖아요. 이게 싸움을 하더라도. 먼저 자기를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휴가 때 도대체 나는 뭐냐? 나가 참 뭐 불교에서도 뭐 얘기하면은 불교에서 저걸 가지고 무슨 일생을 가지고 하는데 원장님이 참 쉽게 얘기하네요. 이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 서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여러분들 단계는 지금 어디냐면 찾으러 가지도 않고 지금 그냥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면, 지금 일의 능력이 없어요. 일의 능력이 없는데, 저거를 찾아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은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어. 그러면 일은 개우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변화가 안 되는 거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내년이 없어. 일은 다 가르치고 만들면 돼. 문제는 자기 개인에 대한 부분을. 근데 자기가 머리로다가, 내가 이렇게 바꿔봐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저 어린아이를 갖다가 어린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저기 한 명만 있냐? 저기 한 9명, 10명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어린애가 9개, 10개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구렁이로 얘기하면 한 10마리 구렁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마리 빼내면 또 한 마리 나오고 또 한 마리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찾으면은 그거를 자기를 딱 끌어 묶어가지고 일단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게 뭐냐면, 여기까지 가면은 뭐냐면, 자기 문제가 뭐다. 이거는 이제 안 거예요. 이게 자기 문제가 뭐다.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나는 결혼 안 할래요. 왜 결혼 안 할래?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그냥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미 벌써 거의 말할 때는 엄마, 아빠가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학습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한테 이미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아빠가 엄마를 굉장히 무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어. 그럼 맨날 어릴 때부터 보고 아빠가 그냥 누워서 야, 컵 갖고 와, 물 갖고 와. 그러면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사회 나와서도 똑같이 해요. 왜? 그것이 학습이 돼 있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보는 대로 그대로 학습하는 거니까. 응? 아빠가 맨날 바람만 피워 다녀. 바람만 피우고 다니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여기 좀 내가 잘 못 그렸는데, 이게
이게 엄마 닭이라고 그러고 이게 아빠 닭이에요. 그 여기 병아리 새끼들이 쪼글쪼글쪼글 엄마 뒤를 또 쫓아다녀요. 요게 이제 어릴 때. 이게 아빠가 엄마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은 이 엄마 사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계속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 닭이 엄마를 쫓는 건 뭐냐면 아빠가 막 바람을 피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막 술 먹고 맨날 주정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엄마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엄마 닭의 사랑이 내려가지 못하고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 엄마 닭을 쫓아가지고 이 병아리들이 가면은 자기 몸이 귀찮으니까 밀어내요. 엄마 닭을 밀어낸다고. 밀어내니까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가정이나 완벽한 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시골에서 아주 많이 엄마 아빠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서로 우애 좋고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잘 형제간들을 보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저 핵심 감정이 아주 적은 거야. 그런데 많이 배웠더라도 이런 과정의 메커니즘에서 있으면은 이 엄마 닭이 가질 못해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한테 바람 피는 거는 모든 것이 엄마의 문제에 걸려 있는데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다. 계속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야. 여자는 엄마거든. 이 엄마가 아니거든. 근데 자기 행동이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야. 계속. 엄마 찾아자 삼천리. 에? 엄마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부족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야. 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은 단계가 되면 이걸 끌고 와야죠. 그럼 여기가 4단계까지 간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기 문제를 아는 거야, 이제. 그럼 자기 문제를 알았으면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쳐야지. 자기 문제를 시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시쳐내는 게 이게 뭐냐면 어릴 때 아까 그림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에 그 어린애를 빼내는데 어떻게 빼내냐면 이런 휴지통이 있으면 이 휴지를 끄집어내면 그 다음 휴지 나오고 그 다음 휴지 나오고 이게 쓰레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눌려 있으니까 상당히 속에 거는 굉장히 굳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굳어 있는 게 이게 이제 5살 이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주 여기까지는 그래도 쉽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가서 막 부흥회를 하고 나오면 그냥 시원하다. 한 요 정도는 나간 거야. 근데 이 밑에까지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라는 검은 소가 흰 소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봤고 자기 문제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그냥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고 얼굴을 항상 보면 얼굴이 밝고 얼굴을 탁 보면 얼굴이 밝고 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그냥 아무 일을 안 하지만 뭔가가 이게 어둡고 이 정도 가면은 그래도 이제 이게 6단계 지금 이게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이 서양에서의 뭐 이런 외국에서의 무슨 그 뭐 프로이드나 융이나 뭐 이런 심리학자들이 뭐 심리 치료를 해서 마지막 간 단계가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그 단계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어떻게 돼? 여기 소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 소가 있지만 여기 소가 없어요. 그 자기 문제를 자기의 어릴 때의 소를 먼저 딱 변화를 시켜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모든 거에 이제 도를 통하는 거죠. 이 원이라는 거는 높고 낮음, 거짓과 진실, 깨끗함과 더러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도를 통하고 나면은 이 산천이 보이는 거야. 지금 제가 이런 골프나 이런 데 가서도 잠깐만 가까다 그런 얘기 하는데 골프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그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씩씩대는 사람들은 뭐 꽂히고 뭐고 보이지도 않는 거 옆에. 에? 자기 문제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사무실에 꽃이 있어요. 사무실에 꽃이 있어. 열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꽃을 갖다 놔도요. 지나가다, 아유, 참 꽃이 이쁘다. 이렇게 좀 쓰다듬고 갈 수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다니고 자기 눈에는 들어오질 않아. 이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 이미 그땐 자기 문제로서 많이 나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절에 있는 그림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2단계 되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지금 여기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실이라는 거는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구성 요소가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무실이 밝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끼면은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다가 관계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다가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위에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은 맞습니다. 이 사무실도 성공을 하려면 웃사람 순서대로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일에서는 힘든 게 없어요. 일을 시키고 일을 하는 거에 힘든 게 없는데 딱 눈을 뜨면 저 새끼를 오늘 어떻게 보나. 에? 이러면은 이 사무실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포진이 될수록 그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기숙사를 합격해야죠. 합격하는데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라.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수술하고 별 일을 하면서 육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손을 보면서 이 정신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손을 안 보거든. 그게 정신병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손을 보면서 이건 안 한다. 정말 제가 황금을 드렸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기 하면서 드리면은 아주 진리의 말씀이니까 황금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종교 차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은 앞으로 미쳐서 멸망한다.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새도 보면 계속 아무나 찔러 죽이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죽이고 그냥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다 전부 다 이게 점진적으로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 하나는 사람 몇 사람 죽이지만 지도자가 미친 사람이 올라가면은 히틀러가 되면서 수천만 명 죽이고 조금 더 가가지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지 모르지. 우리뿐만이 아니고
부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위에 쓰면 쓸수록 그 사람들이 어차피 지구를 갖다가 멸망시킬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이 상담을 거의 7, 8년을 했어요. 저는 제가 직접 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돈 5천만 원 이상 들어갔을 거야. 돈 5천만 원에 50억하고 안 바꾼 거예요. 그 가치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 근데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돈을 들여라 이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들여다보면 아주 적은 비용 가지고라도 여러분들 변화를 갖다가 좀 찾아갈 수 있다. 응? 그래서 저는 작년 몸 아픈 거 뭐 그것도 그러고 나서 그것도 몸 아픈 것도 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신은 강한데 몸이 못 쫓아가니까 거기서 폴트가 된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 난 솔직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복이다. 그걸 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게 만들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네? 그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보여줘. 제가 아마 여러 직원들이 몇 명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의 기술사 강의가 여기다 학문이 된 거에 도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권유해야 되고 탑 매니지먼트에서 기술 쪽에서 해야 되면 그거에 걸맞게 정신도 바란싱을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술사 아주 우리로 말하면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아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회의라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남과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라. 기술, 회로회로 한 몇 문제 풀고, 이거 기술 좋으면 뭐해? 아직 인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회사 가잖아요, 기술사라고. 그 회사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자격증이나 맡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남하고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휴가 전에 내가 여러 책도 얘기 안 했어요.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 그걸 가지고 그것이 다 엄마로부터 출발한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다 엄마한테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자기를 한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종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천주교 열심히 하면서 실제 그 종교하고 관계없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반복적인 행동이 뭐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고 그거를 잘 매니징 하도록 그걸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자는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니까 그게 좋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좋지. 근데 겉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머리가 아름다워야 되고 가슴이 아름다워야 되고 이건 이게 쫙 빠져가지고 바깥에 다녀봐야 그 의미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정말 머리가 아름답고 가슴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야 그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남자들 능력 있지. 여러분들도 머리와 가슴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야 참 존경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보면 한 10년 전에 내가 이 생각만 했고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또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뒤늦게라도 이걸 제가 알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휴가 4주 동안 쉬면서 그 책 하나만큼은 꼭 정독을 하시라.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다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